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소피와 클라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예요. 26살이고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만 멈춰있는 기분이에요. 스페인 백화점에서 일하는 게 어렸을 때 꿈꿨던 삶은 아니었거든요. 어릴 땐 모험과 여행으로 가득 찬 미래를 상상했어요.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만끽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더라고요. 일상은 반복되고 같은 얼굴을 보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마치 시간이 저를 지나쳐 가는 것 같았어요. 스페인은 아름답고 제가 쌓아온 삶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부족해요. 아마도 그건 설렘인 것 같아요. 매일이 똑같고 저는 종종 상상 속에 빠져드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들은 꿈꾸는 게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적어도 지베르니에 가기 전까지는요. 지베르니는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고 조용한 마을로 클로드 모네의 유명한 정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그 화가 연꽃 그림으로 유명한 분이요. 대부분의 관광객은 그저 하루 동안 정원을 둘러보고 떠나죠. 하지만 저에게 지베르니는 단순히 아름다운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것을 맛봤어요. 제가 시작하는지도 몰랐던 여정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됐거든요. 지베르니에 살고 있는 클라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클라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고 저는 스페인에서의 일상에 지칠 때마다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그 카페는 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었어요.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었죠. 클라라는 그 카페를 처음부터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냈고 애정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카페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런 따스함이 전해졌거든요. 그곳은 삶이 버거울 때마다 찾아가는 완벽한 피난처였어요. 이번 방문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며칠 동안 편안하게 쉬다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휴식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카페는 여전히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현지 사람들이 카페를 채우고 관광객들이 들어와 사진을 찍거나 정원을 즐기는 모습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젊고 활기찼으며 분명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쳤고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대화가 카페의 평온한 분위기에 스며들었고 저는 그분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대화에 끌리게 되었어요. 대화는 마치 음악처럼 리듬감이 있었고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들이 한국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멀리 있는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죠. 저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낯설고 먼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왜 하필 이 조용한 프랑스 마을에 왔을까? 그 후 며칠 동안 카페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궁금증을 자아낼 만큼이었죠. 한국인은 항상 삶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고 카페, 거리, 정원 등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한국인들은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고 목소리는 카페의 일상적인 소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무엇이 저를 그들에게 이끌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그들의 에너지 때문일 수도 있고 한국인들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모습 때문일 수도 있죠. 또는 단순히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매일 한국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비록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이 저와는 얼마나 다를지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 그들이 떠난 후 클라라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내 카페에 오는 거야? 클라라는 근처에서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촬영됐다는 말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 말이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줬지만 제가 한국인들에게 끌린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죠. 단순한 관광객인 건 아니었어요. 한국인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사람들과 교감하는 방식이 뭔가 달랐고 그게 저를 더 알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해 구글링을 시작했어요. 단순한 검색이었어요.
한국 문화라고 검색했죠. 몇 개의 기사를 읽고 그만둘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또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역사와 전통, 현대적인 에너지가 모두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음식, 축제, 도시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고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지 나라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한국의 언어, 한국인의 사고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베르니의 한 카페에서 만난 몇 명의 한국 여성들로부터 시작됐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지베르니, 항상 평화로운 휴식처였던 그곳이 이제는 호기심이 싹튼 곳이 되었어요.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경계를 넘어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저를 데려갈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그 단순한 호기심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발전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제 삶이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요. 어느 저녁, 해가 저물 무렵, 클라라와 저는 카페를 닫고 나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하루가 길었지만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에 고요한 공간에서 쉬는 것이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커피 향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클라라는 카운터를 닫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어둑어둑한 지베르니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클라라였어요. 저 사람들 뭔가 있지 않아요? 클라라는 조용하지만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점점 더 자주 카페에 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한국인은 뭔가 달라요. 좋은 의미에서요. 항상 친절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있어요. 뭔가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는 뭔가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단지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나 흥미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것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서로 교감하는 방식, 카페에 들어올 때 느껴지는 그 생동감 있는 에너지까지 모든 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 방문객들에게는 그들의 삶과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뭔가 신비롭지 않나요? 클라라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맞아요. 저도 조금 찾아봤어요. 클라라가 말했죠. 한국의 언어가 가장 논리적인 언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한국 길거리 음식에 대해선 말도 마세요. 정말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말에 엘렌이 떠올랐어요. 또 다른 친구로 서울 여행을 계획하며 엄청 흥분해 있었거든요. 엘렌과 이야기할 때마다 활기찬 시장, 패션거리, 그리고 수많은 길거리 음식에 대해 끝도 없이 떠들었어요. 그때는 그저 엘렌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점점 더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클라라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피곤한 듯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 영화를 봤어요. 기생충 들어본 적 있죠? 정말 대단했어요.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물론 들어본 적 있었죠. 기생충이 개봉했을 때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니까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 영화는 모든 카페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었어요. 클라라의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 영화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미지의 퍼즐 조각을 하나 더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또 음악도 있잖아요. 클라라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K-팝?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엔 그저 유행처럼 보였던 K-팝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열풍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죠. 중독성 강한 멜로디, 세련된 뮤직비디오, 그리고 끝없는 팬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것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알아요. 클라라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나 음식,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을 관찰할수록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들의 예술, 역사와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모두 얽혀 독특하고 매력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날 밤, 카페를 떠난 후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카페에 온 여성들, 영화, 음악, 심지어 그들의 언어까지.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저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이끌린다면 왜 더 알아보지 않겠어요? 왜 그 호기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어요? 제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졌고 어쩌면 이게 제 삶을 변화시킬 불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한국어 배우기 라고 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인터넷에는 끝없는 자료들이 있었죠.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처음엔 속도가 더뎠지만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작은 승리를 맛보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어 쉽지 않네. 저는 혼잣말을 하며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발음에 혀가 자꾸 꼬이긴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묘한 만족감이 들었어요.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단순히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있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기사를 읽고 K-팝도 더 자주 듣기 시작했어요. 배울수록 더욱 매료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그저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의 작은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호기심이 커질수록 제 안에 질문도 커져갔어요. 처음에 왜 그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끌렸을까요? 정말 그들의 문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아직 이 새로운 관심을 탐구하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분주한 날이었어요. 클라라와 저는 나란히 서서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한국인 방문객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녀는 단순히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히 앉는 것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아예요. 진아 씨는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동안 여기 카페에 방문했는데 이곳이 너무 좋아요. 클라라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항상 기분이 좋죠. 클라라가 진아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아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진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아의 이야기가 제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은 클라라의 카페에서 평소처럼 시작되었어요. 컵들이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한 대화, 에스프레소 머신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따스한 황금빛으로 카페 내부를 감싸고 있었고 저는 이 평화로운 루틴에 빠져들었어요. 요즘 저는 한국에 대한 조용한 호기심에 푹 빠져 있었고 지베르니에서의 삶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클라라의 카페에 늘어나는 한국 방문객들은 카페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었죠. 창가에는 젊은 한국인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연인은 제가 부러워하게 된 그 특유의 세련된 스타일로 말없이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부드럽고 음악 같은 대화는 카페의 고요한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매일처럼 그 차분함에 매료되었죠. 커피를 마시고 미소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테이블을 정리한 뒤 컵을 카운터로 가져왔어요. 클라라는 한국인의 친절에 감동해서 작은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말하며 카운터 뒤로 사라졌다가 작은 페이스트리를 예쁜 냅킨에 싸서 가져왔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건넸죠. Mercy, pour votre gentillesse.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커플의 눈이 반짝였고 서툰 프랑스어로 고맙다는 말을 건넸어요. Merci beaucoup. 그들은 약간 몸을 숙이며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건 단순하고 진심 어린 교류였고 카페 안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클라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어요.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또 다른 손님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역시 아시아인처럼 보였고 그들 역시 같은 대우를 기대하는 듯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여자가 소리쳤어요. 저희도 똑같이 주세요. 그 사람은 클라라가 방금 건넨 페이스트리를 가리켰어요. 클라라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해요. 클라라는 친절하게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그건 작은 선물이었어요.
모두에게 나눠드릴 페이스트리가 충분하지 않아서요. 클라라의 말은 호의로 한 것이었지만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그 그룹은 금세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공평한가요? 한 남자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도 돈을 냈는데 왜 우리한테는 같은 대우를 안 해주나요? 클라라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다시 설명하려 했어요. 그냥 몇 개 남은 게 있었고 작은 선물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짜증은 화로 변해갔어요. 우리도 손님이에요. 왜 우리를 다르게 대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요구했어요. 갑작스러운 갈등에 저는 당황했어요. 클라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카운터 끝을 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클라라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긴장을 풀어보려 했어요. 그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그 그룹은 저에게 주목했어요. 우리가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가요? 아시아인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이건 이제 페이스트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표출되고 있었고 카페와는 상관없이 문화적 오해와 기대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들이 폭발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다시 시도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사과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일어나면서 의자들이 바닥에 크게 긁혔고 화난 표정으로 짐을 챙겼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 무리 중 한 명이 중얼거리며 말했어요. 우린가요? 그 사람들이 나간 후 카페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전에 컵과 접시가 부딪히는 명랑한 소리와 가벼운 대화는 모두 사라져버렸죠. 클라라는 카운터 뒤에서 얼어붙은 채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로 그들이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왜 그렇게 반응한 걸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번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제 이건 페이스트리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기대와 의사소통의 차이 그리고 잘못된 가정이 엉켜버린 사건이었어요. 평화로운 카페에 하루가 씁쓸하고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버렸어요. 저는 클라라에게 다가가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어요. 클라라 잘못이 아니에요. 조용히 말했지만 그 일이 클라라에게 깊은 상처를 준 건 명백했어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카운터로 돌아가 무언가를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는 듯했어요. 그냥 친절하고 싶었을 뿐인데 클라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도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건은 카페가 비고 클라라가 집에 돌아간 후에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적 교류가 종종 따뜻함과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혼란과 오해 그리고 갈등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카페 언제나 저에게 피난처 같은 곳이었던 그곳이 문화적 충돌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충돌은 제게 씁쓸한 교훈을 남겼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날 때면 언제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